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눈을 감으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밤이 있어요. 내일 할 일들, 풀리지 않는 고민들, 지친 마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 여러분을 400년 전 조선시대로 초대합니다. 그곳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믿었던 친구. 위기의 순간마다 재치와 지혜로 나라를 지켜낸 영웅.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 바로 오성과 한음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위로와 지혜가 담겨 있어요. 편안히 앉아 혹은 누워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성과 한음.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성은 이항복, 한음은 이덕형이라는 본명을 가진 조선시대의 문신이었어요.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하며 자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오성이라는 별명은 이항복이 훗날 받은 오성부원군이라는 직함에서 왔고, 한음은 이덕형의 호예요.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시대에도 유명했답니다. 특히 이항복, 오성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치가 넘쳤죠. 어느 날 어린 이항복이 친구들과 놀다가 권철 대감의 담장 밖으로 뻗은 감나무에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마침 권철 대감 집 하인들이 그 감들을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친구들은 웅성거렸지만 이항복은 당당하게 하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들, 지금 따는 그 감 누구 주먹감인가요? 하인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 이건 당연히 대감마님 주먹감이지. 이항복은 지지 않고 또박또박 따져 물었죠. 아니, 대감마님 주먹감이라면 어째서 저희 집 감나무에서 열린 감을 마음대로 따는 것입니까? 대감마님 주먹이 그렇게 길게 뻗어 우리 집 감나무까지 온다는 말인가요? 하인들은 이 어린아이의 기발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하인들은 그 감을 따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거짓말을 한 것도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었지만 이항복은 재치 있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친구들은 이항복의 똑똑함과 기지에 감탄했답니다. 이런 재치는 어린 시절의 장난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항복의 이런 기지와 순발력이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한편 이덕형은 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침착하고 신중했으며 말보다는 생각이 앞섰죠. 두 친구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맞았어요. 이항복의 재치와 이덕형의 깊이, 이 둘의 조화는 훗날 조선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두 친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조선은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릴 적 장난꾸러기였던 두 친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두 친구는 각자 과거에 급제하며 꿈을 이뤄갔어요. 이항복과 이덕형, 오성과 한음은 조정의 중요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92년 조선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어요. 임진왜란. 일본의 대군이 바다를 건너와 순식간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나라는 혼란에 빠졌어요. 한양은 위험했고 선조 임금은 피난을 결정해야 했죠. 그 순간 이항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지금 한양을 떠나셔야 합니다. 백성들과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임금이 도성을 떠난다는 건 백성들에게 큰 불안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항복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임금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선조는 이항복의 조언을 받아들여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길은 험난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길은 진흙으로 뒤덮였죠.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맸고 곳곳에서 적의 추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항복은 어린 왕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항복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왕자들 곁을 지키며 어떤 위험이 닥쳐도 그들을 보호할 준비를 했죠. 제가 여기 있는 한 왕자님들께 어떤 해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편 이덕형은 또 다른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는 일이었어요. 조선만의 힘으론 왜군을 막기 어려웠어요. 이웃나라의 도움이 절실했죠. 이덕형은 먼 길을 떠나 명나라 조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명나라도 자국의 사정이 있었고 선뜻 군대를 보내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조선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이덕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명나라 신하들을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조선이 무너지면 명나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진심과 끈기가 결국 명나라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좋소. 조선을 돕겠소. 이덕형의 외교 덕분에 명나라의 구원병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두 친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항복은 왕실을 지키며 나라의 구심점을 지켰고 이덕형은 외교로 희망의 끈을 이어갔죠. 전쟁은 길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 그 마음 덕분에 조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셨나요? 이들의 삶 속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진짜 친구는 함께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오성과 한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믿었어요. 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싸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멀리 있어도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재치는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지혜는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항복의 어린 시절 감나무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거짓말이나 폭력 없이도 재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도 때론 정면 돌파보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막힌 길에서 억지로 밀고 나가려 하기보다 다른 길이 없는지 둘러보는 여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성과 한음은 화려한 승리나 큰 명예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냈을 뿐이죠.
이상복은 왕자를 지키고 이덕형은 외교를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고 외로워도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일 수 있어요. 작아 보여도 평범해 보여도 여러분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오성과 한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권력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진심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하루하루가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오성과 한음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평온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루를 멋지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성과 한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인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